내 삶의 철학, 내 삶의 반올림, 크리에이티브샵 고유경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팀장을 위한 기술,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행동 바꾸기 방법. 슬기로운 팀장 생활의 기술입니다. 그럼 나보러 어쩌란 거야? 위에 얘기해봤자 C도 안 먹힐 테고 아래 얘기하면 못하겠다고 돌아서는데 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임원들 주문에 시달리고 팀원들 볼멘 소리에 지친 대한민국 팀장의 오갈 데 없는 심정이 담긴 하소연입니다. 회사에 대한 충성심과 소속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임원과 자기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하 직원 사이에서 팀장들이 겪는 고초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어려움은 팀장 본인의 실수나 잘못 때문이 아닌데요. 대한민국 팀장 대다수가 처한 시대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매번 상황 탓만 하며 너희들이 팀장의 심정을 알아? 라는 푸념만 늘어놓을 수 없는 것도 팀장의 속사정입니다. 팀장의 임무는 팀원을 잘 이끌어 팀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인데요. 팀장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하 직원들의 사고와 행동 방식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사회 트렌드를 눈여겨보면서 팀장 본인의 스타일과 젊은 직원들의 스타일을 절충해가는 것이 팀장의 역할이죠. 이런 시도를 아랫사람이 먼저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 관리자인 팀장이 먼저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시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와 파급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미국의 유명한 코칭 리더십 기관인 블레싱 화이트의 수석 코치이자 우리나라 50대 대표 기업 리더들을 코칭하고 있는 한규정 박사는 슬기로운 팀장 생활의 기술에서 우리나라 팀장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소하지만 강력한 스킬들을 알려줍니다. 실제로 한규정 박사는 지난 10여 년간 임원과 리더들을 현장에서 코칭하면서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했는데요.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아닌 바로 자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면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행복하고 기뻐야지 비로소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 수 있겠죠.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남도 나를 소중히 여기고 정성껏 대할 것인데요. 회사에서 일만 하며 달려온 리더들은 어느 순간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에 혼란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격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후배와 꼼꼼하기 그지없는 상사 사이에서 집중력을 잃고 실수하는 일도 잦아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일본의 기업인이자 경제학자인 오마에 게니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3가지뿐이다. 시간을 다르게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이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습관이 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습관의 변화는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는데요. 점심시간 밥을 먹은 후 회사 주변을 산책하면서 주변의 나무와 꽃들을 감상하는 여유를 갖거나 퇴근 후 운동을 통해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자신을 돌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위한 투자에 인색하면 행복해질 수 없는데요.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사소한 일이 우리를 위로한다. 사소한 일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것도 사소한 일 때문이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것도 사소한 일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일이든 자격증을 따는 일이든 건강을 다지는 일이든 지금 행동하는 사소한 훈련이
큰 결과를 끌어내는 바탕이 되고 힘이 됩니다. 캐나다 세인트 메리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상사에게 들은 나쁜 말은 온종일 혈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직장 상사에게 들은 기분 나쁜 말은 그냥 무시할 수 없으므로 자신도 모르게 계속 되새김질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팀장은 과거 자신의 상사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직원들에게 자연스럽게 반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근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겠지만 직원들은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모독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본인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반발심을 갖게 되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래서 그보다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예전과는 아예 다르다고 생각하고 대화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내 의도보다 상대방이 내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을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제대로 설득하지 않고 무조건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도 직원들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설명이 얼마나 논리적이냐로 판단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설득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인데요. 지루한 설명보다는 짧은 설명이, 공감해주는 표현이 직원들에게는 더 효과적입니다. 나이 들어봐, 젊었을 때 고민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로 시작되는 말투는 그 말의 의도와 상관없이 듣는 이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부장님, 저 요즘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직원에게 너만 힘들고 너만 열심히 하는 건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편했을 것 같아? 헛소리 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 라고 말하지 말고 고생 많았다, 고맙다 라고 짧게 격려하는 말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예로부터 동양 문화권에서는 겸손을 미덕으로 여겨 자기 자랑이 심한 사람에게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냅니다. 하지만 조직의 생리는 조금 다릅니다. 기업에서는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야 그에 맞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상사가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한 착각인데요. 대략은 알겠지만 상사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상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사람들을 파악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조직 생활에서는 진정성을 토대로 한 자기 홍보는 꼭 필요합니다. 다만 이를 표현하는 방식은 부담스럽지 않아야 합니다. 때때로 인생이란 커피 한 잔이 가져다주는 따스함에 관한 문제다. 미국의 소설가 리처드 브로티칸의 이 말은 자기 홍보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합니다. 리더의 사소하고 따뜻한 배려는 직원들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갈 때가 많습니다. 출출한 시간에 간식을 배달하거나 직원의 개인적 경사에 케이크를 보내는 작은 행동이 리더에 대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데요. 이런 행동 표현은 정기적이거나 예측 가능한 상황보다 비정기적이고 예측 불가능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커피를 사는 일은 감동이 떨어집니다. 또한 이것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이며 배려이지 자기 자랑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상사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자기 의견을 제시할 때는 이 분야를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와 같은 무례한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그 말씀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라고 상사의 말을 정리해서 말한 후 자기 생각을 덧붙여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하지만, 그러나와 같은 부정적인 접속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팀장은 부서와 회사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반대 의견은 분명하게 표현해야 하는데요. 예스맨이 결코 좋은 직원이 아니라는 것은 임원과 조직은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관에서 상사들이 진짜 미웠던 때가 언제였는지를 묻는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3위는 지시사항을 무조건 수행하라고 강요할 때, 2위는 독재자처럼 군림할 때, 1위는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이나 말을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미움받지 않으면서 직원들의 실수를 일깨워 주려면 공감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직원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의 말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닌데요. 틀릴 때가 더 많습니다. 이럴 때는 너는 틀리고 내가 맞다라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버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히려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는 생각으로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팀장 생활의 기술에 실린 여러 사례는 경직된 사고방식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던 업무 역량을 강화해주는 방법에서부터 존경받는 직장 선배가 되는 방법, 생각이 젊은 유능한 리더로 성장하는 방법에 이르는 슬기로운 직장 생활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슬기로움의 핵심은 톨스토이의 말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무엇이 다른지가 아니라 무엇이 같은지를 생각하라.